써니킴의 미국 부동산 리포트. 아이프라퍼티스 부동산의 써니킴입니다. 지난주에 그 집 가격 산정에 대한 방송이 나가고 많은 호응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그럼 어떻게 책정하느냐,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상업용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. 이제 내가 직접 쓰는 용도, 그러니까 오너가 직접 쓰는 부동산, 그리고 내가 이게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렌트비를 받아서 수입이 되는 그런 투자용 부동산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, 내가 직접 쓰는 부동산은 사실 거기서 인컴이 산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스퀘어피트당 그 달러, 그러니까 가격으로 산정을 합니다. 그것도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집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지난 6개월 동안 비슷한 구조의 비슷한 크기의 집 가격을 가지고 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커머셜 부동산도 내가 직접 쓰는 거는 비슷해요. 그래서 그러니까 글렌뷰면은 글렌뷰, 시카고면은 시카고, 이렇게 이제 그 동네에 비슷한 건물, 또 상업용 부동산은 오피스 빌딩도 있고 웨어하우스도 있고 상가가 있는 리테일 부동산도 있고,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비슷한 크기의 그 건물이 최근에 얼마에 팔렸느냐, 그 가까운 거리 안에서 그걸 두고 산정을 하는데, 좀 이 서버브 같은 경우에, 그러니까 외곽 지역처럼 땅이 넓은 동네 같은 경우는 물론 땅이 큰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땅이 크면 그만큼 세금도 비싸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커머셜 건물에서 스퀘어피트당 가격이라고 하면 내가 렌트를 줄 수 있는,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그 건물의 용적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이게 시카고 같이 좀 땅이 많이 없고 땅값이 비싼 동네로 가면은 조금 달라져요. 거기는 파킹랏이 있느냐, 또 이렇게 땅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반영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그 인컴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, 숫자가. 그래서 내가 렌트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, 또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테넌트가 5명이 있고 한 달에 2,000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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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불 받아서 10,000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받는 10,000불이 그로스 인컴이 되겠고, 거기서 내가 프로퍼티 텍스 내고, 인슈런스 내고, 또 물값 내고, 이것저것 비용이 한 5,000불 나온다면은 그 익스펜스를 빼고 남은 돈, 그러니까 그로스 인컴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을 네트 인컴이라고 하는데, 그 네트 인컴을 가지고 보통 부동산 가격을 산출합니다. 산출하는데 이때 우리가 쓰는 인덱스가 있어요. 캡 레이시라고,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, 캡 레이스는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트 인컴, 그러니까 순인컴이죠. 순인컴을 가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순인컴이 1년에 10만 불인데 내가 이거를 100만 불에 팔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캡은 10만 불 나누기 100만 불이니까 10이 되겠죠. 10. 그죠? 그런데 내가 이 지금 10만 불 나오는 이 건물을 50만 불에 팔겠다고 생각하면은 10만 불 나누기 50, 이걸 이제 그 곱하기 100을 하면은 캡은 5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캡 레이스는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딱 건물이 나오면은 캡이 얼마지? 이렇게 물어보고, 또 저한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팔려고 오면은 제가 대충 캡을 선정해서 가격을 정합니다. 그럼 이 캡 레이스는 어떻게 정하느냐? 좀 요소들이 있어요.
우리가 그 맨하탄 한가운데 있는 건물하고 이 시카고 외곽 지역에 있는 건물은 차이가 있겠죠. 한국으로 예를 들어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하고 저쪽 경기도 쪽에 있는 건물은 똑같은 인컴이 나오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캡 레이트이 낮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그 받는 인컴에 비해서 건물을 비싸게 팔겠다는 거예요. 그럼 비싼 이유가 있겠죠. 뭐 건물이 새 거라든지 또 동네가 아주 뭐 지금 뭐 맨하탄이라든지 시카고 한복판이라든지 뭐 명동이라든지 강남처럼 이렇게 좋은 동네다. 그리고 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네다. 그리고 또 테넌트가 뭐 스타벅에 뭐 또 치폴레에 이렇게 크레딧 테넌트라고 하죠. 이런 사람들을. 그리고 또 뭐 저기 스타벅 같은 경우는 이게 개개인이 사인하는 것도 아니고 콜포레이션이 사인하니까 절대로 렌트비를 안 주고 갈 일은 없습니다. 큰 회사 자체가 콜포레이트 개런티에서 사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캡 레이트이 낮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인컴이 많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또 건물이 좀 새 거라든가 또 이 뭐 그 주인이 할 일이 별로 없어. 그냥 저기 이걸 다 테넌트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이익이 낮아도 사기 때문에 캡 레이트이 낮고요. 캡 레이트가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은 잘 안 팔리거나 인기 없거나 좀 동네가 이렇게 덜 선호되는 동네는 캡을 높게 해야지 팔리겠죠. 그러니까 뭐 건물이 너무 낡았다. 또 테넌트도 그냥 이렇게 이름 있는 테넌트가 아니고 그냥 동네 테넌트들이다. 또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다. 조금 뭐 범죄율이 있는 지역이다. 이럴수록 캡 레이트는 높아지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컴이 많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커머셜 건물은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커머셜 건물을 파실 분들, 지금 커머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오너분들께서 내가 내 건물을 정말 탑달러에 팔겠다고 하면은 한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그 숫자가 높게 나오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그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